부자 은퇴자들의 공통 고백이라는 말은 처음엔 과장처럼 들린다. 자산도 있고 연금도 있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은퇴 후에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질문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이 정도는 나갈 줄 몰랐다고. 은퇴는 소득이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지출의 얼굴이 바뀌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회사에 다닐 때는 보이지 않던 돈들이 은퇴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건강검진이 잦아지고 병원 대기실이 익숙해지면서 의료비는 생활의 일부가 된다. 시간이 많아지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전기와 난방과 관리비는 예전보다 가볍지 않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외롭고 사람을 만나면 돈이 나간다.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꾸준하다. 그 모든 지출은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매달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더 무섭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은퇴한 50대 후반의 남자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 건물도 있었고 금융 자산도 있었고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못해본 취미를 하며 여유롭게 살겠다고 말하곤 했다. 은퇴 첫 해 그는 정말로 자유로웠다. 평일 낮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와 함께 짧은 여행도 다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시간이 많아지자 생활은 느슨해졌고 느슨해진 생활은 지출을 키웠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었지만 외식을 선택하는 날이 많아졌다. 건강이 걱정되어 검사를 받다 보니 추가 검사가 이어졌고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용이 쌓였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은 고장들이 눈에 띄었고 하나씩 고치다 보니 집은 계속 돈을 요구했다. 그는 어느 날 통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다. 큰 돈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매달 비슷한 금액이 반복해서 줄어들고 있었고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 그는 말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은퇴하면 돈을 덜 쓸 줄 알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고. 또 다른 이야기는 지방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다 은퇴한 60대 초반의 여성이다. 평생 일을 하며 가정과 커리어를 동시에 지켜온 사람으로 주변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는 노후라고 말했다. 은퇴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다. 운동도 시작했고 문화생활도 즐겼다. 문제는 그 모든 활동이 비용과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운동은 장비와 수업료를 요구했고 문화생활은 이동과 식사와 소비를 동반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예전보다 더 잦아졌고 그만큼 지출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마음의 불안이었다. 소득이 끊겼다는 사실은 숫자로 계산할 때보다 감정에서 더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보험을 보완했고 금융상품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아니라 불안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체감하면서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착각이었다. 은퇴하면 지출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은퇴는 소비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선택마다 비용을 붙인다. 회사라는 구조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생활의 세부들이 은퇴 후에는 하나하나 얼굴을 드러낸다. 점심 한 끼 커피 한 잔, 병원 방문 한 번 사람과의 약속 한 번이 모두 일상의 일부가 되고 그 일상은 비용을 요구한다. 부자 은퇴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실패가 아니라 이런 작은 지출들의 누적이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조용하다. 이 정도는 나갈 줄 몰랐다는 말 속에는 후회보다 놀라움이 담겨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준비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당혹감이다. 은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게 되느냐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통제력을 잃는 감각이라고.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바라보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순간 마음은 급격히 위축된다. 그래서 부자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자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은퇴는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처음 겪는 현실은 늘 예상보다 거칠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이 고백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는 나갈 줄 몰랐다는 말은 경고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문장이다. 은퇴 후의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은퇴 이후의 지출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생활비의 절대적인 규모다.
얼마가 있어야 안전한가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지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출의 성격이 바뀌는 순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이 시작된다. 일할 때의 소비는 통제된 구조 안에 있었다. 출근과 퇴근이 있었고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주말이라는 경계가 존재했다. 소비는 그 틀 안에서 반복됐고 예측 가능했다. 은퇴는 그 틀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든다. 시간은 갑자기 무한해지고 선택은 매일 새롭게 주어진다. 이때 소비는 계획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건강이 걱정되면 병원을 찾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고 불안하면 보험과 금융상품을 점검한다. 각각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연결되면 지속적인 비용 구조를 만든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지출은 의외로 사치가 아니다. 의료비, 주거 관리비, 관계 유지비, 취미와 이동 비용처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항목들이다. 문제는 이 지출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지 않고 조용히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자산이 있는 은퇴자일수록 위험을 늦게 감지한다.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사이 지출은 습관이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반복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불안하게 상상한다. 아무리 계산상 문제가 없어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든다. 이 불안은 다시 소비를 자극한다. 더 안전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추가적인 비용을 만든다. 은퇴 후 돈이 빨리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실제 감소 속도보다 심리적 체감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총 자산이 아니라 지출의 리듬이다. 매달 어떤 돈이 왜 나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는다. 반대로 지출의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같은 자산으로도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산다. 은퇴는 소비를 줄이는 삶이 아니라 소비를 선택하는 삶이다. 무엇을 줄일 것인가 보다 무엇을 유지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피로해지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 대신 나에게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숫자보다 솔직함을 요구한다.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인지 정말로 삶에 힘이 되는 만남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은퇴 후의 지출은 인생의 방향과 직결된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였다는 것을. 이 정도는 나갈 줄 몰랐다는 고백은 준비 부족의 자책이 아니라 삶의 전환기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그 낯설은 비용을 동반한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일이다. 결국 은퇴를 잘 보낸다는 것은 돈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지출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은퇴 이후의 삶은 불안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 된다.